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조프로의 경제TV 코너죠.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이 프로그램 마지막에 클로징할 때 제가 주식 마감 시황을 굉장히 숨가쁘게 전해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부터는 또 기자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코스피 또 하락했는데요. 0.35% 하락한 2,962.09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보합세로 시작했는데 결국엔 약세를 보였고요. 이 보면은 외국인이 한 3,7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기관과 개인들이 팔자에 나서면서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는 1.27% 하락해서 다시 78,000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기대에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전자가 눈에 띄는데요. 6.2%나 올랐습니다. 이 애플카 개발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고요. 네. 자회사인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둔 LG화학은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도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소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이 해주시니까 훨씬 좋네요. 예, 네. 제가 숨이 차네요. 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그렇죠. 사안이었고 IPO 뭐 초대어라는 네네. 그런 수식어까지 달고 있기 때문에 자, 상장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자,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여기 LG화학에서 분할된 LG그룹의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인데요. 이제는 돌아가신 그 구본무 회장께서 좀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요즘은 좀 성과가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어요. 이게 결과는 공모 가격과 함께 내일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 보면은 수요 예측 경쟁률이 1,500대 1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공모 주식 수가 4,250만 주고 기관에 배정된 게 2,300만 주예요. 회사가 희망하는 공모 가격이 최대 30만 원인데요. 그러면은 공모 주식 수에 공모 가격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경쟁률을 곱하면은 일경원이 조금 넘게 나옵니다. 1경이요. 네. 네. 조금 접해보지 꽤 못했잖아요. 넘는데 네. 이게 1 뒤에 0이 16개 붙어요. 아까 좀 계산해 보려고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네. 계산기에는 15자리밖에 안 들어와서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산기에도 안 나오는 숫자네요. 그리고 만약에 5천만 원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2학년 동안 돈을 모아야지 예, 1경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 네. 결과 어찌됐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여기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17일에서 18일 개인 투자자 청약에 이어서 27일에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예. 또 뭐 이렇다 보니까 뭐 지난해 사실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나 카카오뱅크 네네. 같은 경우도 상장할 때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높았는데 이거의 경쟁률은 뭐 이미 넘어설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 진짜 관심이 많아요. 네,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네.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상장 이후의 주가 전망은 그럼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아마 희망 가격 범위에서 가장 높은 30만 원으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은 시가총액이 한 7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국내 3위 시가총액 기업이 됩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적정 시가총액은 한 100조 원 정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르면은 100조가 정말 넘는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도 제치고 시가총액 2위 기업이 되는 겁니다. 오.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 내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될 분들은 네. 얼마나 지금 그럼요. 네, 마음이 네. 뿌듯하시겠어요. 하지만 기존 LG화학 갖고 있는 주주들은 좀 씁쓸하실 것 같습니다. 그 LG화학 주가가 계속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지난 2월에 100만 원이 넘은 적이 있었는데 연말에는 한 60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최근에 조금 회복하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물적 분할한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물적 분할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기업에서 사업부를 분리해서 새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 100%를 모 회사가 갖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집에서 어떤 음식, 그러니까 짜장면 하나만 떼서 식당을 만들고 그것까지 같이 운영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네. 인적 분할은 좀 다릅니다. 인적 분할은 떼어낸 회사의 지분 구성을 기존 회사랑 똑같이 유지를 하는 게 인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만 다시 보면요. 네.
그 기본적으로는 기존 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니까 회계에는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의 이동은 거의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 회사에서 따로 떼낼 만큼 좋은 사업부를 분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서는 이 팥속 빠진 빵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회사의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이해 상충 문제도 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선진국에서는 물적 분할한 회사를 상장하는 행위를 자제하거나 좀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개 다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LG화학도 돼 있고 엔솔도 이제 상장할 예정이기 그쵸. 때문에 네. LG화학의 주가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적 분할을 보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분할하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고요. 투자에 집중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다 기업에 유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소식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좀 해봤고 다음 소식은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가계대출이 감소했다고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 금융 불안이 정말 큰 문제였는데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60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한 달 전보다 2천억 원 줄어들었는데요. 12월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한 게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오. 근데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기타 대출, 여기는 신용 대출이 들어가는데 네. 기타 대출이 2조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신용 대출이니까 신용 대출이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2조 원 늘었어요. 증가폭 자체는 감소를 했지만 네. 여전히 방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주택담보대출에 전세자금도 포함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1조 8천억 원이 늘어서 오히려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71조 8천억 원 늘었는데 이건 역대 세 번째 규모였고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어제도 통계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님이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뭐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경도 저희가 반드시 그쵸. 알아야 내용은 꼭 됩니다. 봐야죠. 네. 네. 이번에 가계대출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대출금리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측면들이 대출 감소에는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가계대출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랬죠. DSR 규제 같은 것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는데요. 다만 정말 이게 안정세냐 아직은 좀 속단하긴 일러 보입니다. 연말에는 주택 거래가 줄어든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렇구나. 집값이 또 너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여전히 있고요. 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전세 자금 수요도 계속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안정세에 접어든 거냐. 또 올해 초에 이제 은행들이 대출 재개 움직임도 있고 해서 네.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이제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또 금리가 어떻게 네. 결정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조프로의 경제TV 어떤 건가요? 예, 사실 이게 좀 부담되네요. 아무튼 가계대출 부분인데요. 집값부터 잡자. 집값부터 네. 잡자. 또 쉽지 드리겠습니다. 않다. 어렵죠. 네, 어려운 저희가 일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집값이 언제 잡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번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네. 내려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제발 집값부터 잡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였습니다.